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놀러와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2026년 우리 새해를 맞아서 올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법률 이슈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저도 기쁩니다. 네, 우리 오늘 연말 연초 어떻게 보내셨나요? 부장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까 들어오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때 무슨 새해? 그러니까 1월 1일이 지난 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뭘 한 건 아닌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살을 더 먹었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슬픕니다. 네. 하지만 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뭐 바쁘게 살면 좋은 거죠. 그럼요. 바쁘셨다는 뜻입니다. 네, 저희 변호사들은 지금 법정 휴정기잖아요. 네, 맞아요. 재판은 없습니다. 예, 연말 연초가 아주 행복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몰랐어요. 휴정기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를. 겨울 휴정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 1월 첫째 주가 재판이 싹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럴 땐 대부분 뭐 하시나요? 밀린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최근 연예계를 좀 뜨겁게 달군 두 가지 사건을 이제 법률적 쟁점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1부에서는 우리 뉴진스 다니엘 퇴출설 네. 논란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네. 2부에서는 박나래 매니저 관련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브리핑 우리 경 변호사님께서 한번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뉴진스 어도 관련된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2024년부터 계속 좀 갈등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소송에서 결국은 이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다,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고 뉴진스는 이제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이 됐죠. 그랬는데 뉴진스가 다 돌아간다고 했는데 어도어에서 이제 다니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다시 다니엘만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다니엘도 역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이 이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안 그래도 네. 저도 이제 듣는 귀가 있고 라이브를 진행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법적인 사안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입장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진스 팬들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은 잘 안 하긴 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조용한 자중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뉴진스에 대한 그 뭐랄까 다른 팬덤들의 시각이 좋지가 않은 부분들이 다른 조금은 있어요. 아이돌들? 네네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같이 언급된 다른 팀들도 있다 보니 이야기를 하다 그래요? 보면 이제 제가 따로 진행하는 멤버십 라이브에서는 네. 굉장히 욕설이 오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하는 욕은 아니고 막 이런저런 막 이야기 나오고 누구는 누구 편 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뭐랄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뉴진스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긴 네네. 할 텐데 이제 여기서 저는 조금 이제 뭐랄까 아직도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알게 모르게 여기서 민희진 전 대표의 이야기는 쏙 빠지는 느낌이 약간 좀 있죠. 다니엘만 남은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뭐 이런 것처럼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 사건 관련해서 다른 아이돌 팬덤에서도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사나 이제 언론에서 좀 보다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어도에서 퇴출됐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들 아시겠지만 퇴출이 이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사로 또 봤을 때는 완전히 퇴출 완료형보다는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도로 이제 보이기는 해요. 지금 이 관련해서 좀 한 변호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퇴출이라는 거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인 걸까요? 기자들이 아무튼 퇴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 그럼 이거는 자극적으로. 어도어에서 쓴 표현은 아닌 건가요? 그럼요. 어도어는 그런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죠. 소를 제기했다.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근데 어, 이제 그런 어, 거를 맞아요.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어도어 소속사 입장에서 다니엘 너는 계약 해지야. 너는 계약을 더 못해. 너는 우리 팀 뉴진스로 활동 못해. 왜냐면 뉴진스라는 건 이제 어도어 측이 가지고 있는 그룹이니까 뉴진스로 활동 못해. 나가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퇴출이라고 이제 기사 내용이 있는 그런 기사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어도어 측에서 그 다니엘한테 뭐 위약
적금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으로써 지금 소송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31억을 맞아요. 청구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건 주장이죠. 그쵸. 431억은 확인된 사실인 거죠. 그래요? 소송안. 네. 어도어가 제기한 그 속가. 소송가. 어도어가 다니엘한테 431억을 청구했다. 여기까지는 팩트인 거예요. 청구. 네, 그러니까 인정된 건 아니고 청구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거 여쭤본 거였어요. 근데 그 청구의 원인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어쨌든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였잖아요. 이 전 소송에서의 판결 그렇죠. 결과가 이 전속 계약은 유효한 거니까 너네는 어도어로 돌아가서 활동해야 돼. 이게 이제 전 판결의 결과인데 그거랑 또 다른 측면에서 어도어는 너는 안 돼. 활동 못 해 하고 하니까 해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래서 거죠. 궁금한 거 하나.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거였었던 거잖아요. 너네는 아직 우리랑 유효해가 그렇죠. 입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어도어 입장.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뒤집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만. 예. 네. 요게 근데 다니엘한테 어떤 그 뭔가 쉽게 말하면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너네 전에는 못 나가고 나랑 계약이 유효하다고 해놓고 왜 이제 나가라고 하냐라고 다니엘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이번 유튜브 준비하면서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다니엘의 입장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아까 말씀해주신 거 해주세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거. 일단은 네. 사실 이 전속계약 해지는 쌍방이 합의를 하거나 혹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건 소속사가 전속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다니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이 해지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역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역시 우리 뉴진스 멤버들이 해지 확인 소송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슨 소리야? 야 법원에서 우리 계약 유효하다고 했고 나는 복귀한다고 선언을 했어. 근데 소속사 너희가 해지할 거야? 그러면 뭐 해지의 사유를 정확히 대봐. 그러면 우리 계약은 아직 유효해. 그러니까 신뢰 파탄의 이유를 너네가 대라 했던 것처럼. 입증해라. 이제 다니엘은 다니엘은 그 말을 원고표가 하는 이제 거죠. 바뀌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다니엘에서 그래 해지된 건 맞는데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과다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이렇게 한번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원고 피고가 근데 기존에도 이제 어도어가 뉴진스한테 한 건 맞는데 어쨌든 기존에는 뉴진스가 우리 계약 끝났어라고 했다면 이제는 어도어가 다니엘만 상대 우리 계약 끝났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전에 어도어가 우리 계약은 아직 유효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다니엘이 방어하는데 무기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 가 궁금하기는 해요. 너 유효하다며. 네가 그래서 유효하다 해지된 놓고 게 아니라며. 이게 라는 어떻게 부분을 이제 주장할 수 있냐. 이 여기 어떻게 말씀이신 보일 수 거잖아요. 있는가에 대해서 소송 기록에서 아마 증거들을 많이 냈을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했었어. 다음 앨범 뭐 준비했었어. 그 너네와 함께 할 거야라는 의사를 많이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 올 수 있는데 그냥 이건 제 추측이에요. 기사만 봤을 때는 어도어가 아마 그 다니엘의 계약 해지 사유 뭐 다른 너 계약사와 그 다른 계약 체결했지. 몰래 광고 찍었지. 이런 또 새로운 사유를 들여왔기 때문에 과거 걸로만 방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따로 밝혀진 다른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그런 있다. 것들을 이제 어도어가 그 포함시켜서 소송을 제기한 거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위법한 일을 하나 했어 이후에 그러면 우리 아직 유효해라고 말할 때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랐었는데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 위법한 사유가 있었네? 그러면 너 안 되겠네? 약간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근데 있는. 이제 선후의 문제라기보단 그 전후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쟤네가 이제 그 우리는 전속 계약 해지됐어. 우리는 너네 신뢰관계 파탄을 시켰기 때문에 해지된 거야라는 게 이제 뉴진스 측의 주장이었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 신뢰관계 파탄한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어도어 측 주장이었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도어 측은 그 전이든 후든 이 추가적인 거를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사실은 뉴진스라는 어떤 그룹 자체에서 그거를 이제 전속계약 유효하다고 확인된 이후에 사실은 누군가 그 안에서 내부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더 이 사람 중에서 빼고 싶은 사람 예를 들면 이거 좀 명확하게 말하면 좀 찍힌 사람 아니면 이건 나는 얘랑은 진짜 못 가 하는 사람을 찍은 거로 보이는 거죠. 네, 이미 갖고 있었을 수도 있죠. 전후의 어떤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 디테일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군요. 재밌네. 몰랐었어.
그래서 아마 소송이 진행되면서 계속 기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걸 계속 팔로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양쪽에서 계속 흘릴 것 같습니다. 기사로 기사에 보면 어도 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되는 뭐 청구 원인, 주장 이런 것들이 네. 다니엘이 전속 계약에 저촉되는 뭔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을 시도했다든지 뭐 허가 없는 독자적인 연애 활동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저도 그죠, 같은 그죠. 기사 본 것 같은 게 네. 광고 찍었다 몰래 네. 그다음 뭐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이 그 누구더라 해외 아티스트 누구랑 작업하는 사진을 올렸었어요. 그 소송 기간 중에. 그래서 마치 무슨 음원이 나올 것처럼 그거를 또 이유를 댈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진은 이건 팩트긴 하니까 올라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 사진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을까? 올렸다가 문제될 것 같아 내려라고 또 이제 누가 조언을 해줘서 바로 내린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마케팅이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건 사실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송에서도 이게 다니엘한테만 해지를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것인가 그 판단 받아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다니엘이 나 혼자 해지하는 거 안 돼라는 입장으로 주장을 했을 때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데 얼마나 그런 증거를 갖고 있을지 어도어 측에서. 그리고 그 증거가 과연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그렇죠. 사유인 건지. 그리고 이제 4명은 오케이, 1명만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명확하게 있을지. 근데 여기서 일단 이것도 팩트 체크가 아마 필요하긴 할 텐데 아직 민지는 아직 확실하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보류 상태인 것 같아요. 약간 계속 그래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일단은 민지까지는 일단 안쪽으로 들어와는 있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좀 더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3명이 확실하게 일단은 정리가 되어 들어왔고, 있고 네. 제가 세 명이 알기로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구나. 민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아직까지는 조율 중이다 까지는 본 적은 있어요. 그거까지는 있고 그렇네요. 제 PD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어두워 측에서 그렇게 물론 이거는 하진 않겠지만 다니엘이 계약 위반을 했던 사유와 비슷한 사유의 계약 위반을 한 다른 멤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두워 측에서 다니엘은 계약 해지를 하고 만약에 그 동일한 계약 위반을 행했던 그 인원에서 계약 해지를 안 한다고 예를 든다고 하면 그게 유효한가요? 아니면은 계약 위반을 둘 다 했으면 둘 다 처리를 해야만 이제 그 다니엘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둘 다 위반을 했어도 그거는 어두워의 마음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뭐 소송에서 다니엘 씨 측에서 이 계약은 유효해. 전속 계약은 유효해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 그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방어의 전략으로 세워볼 수는 있겠죠. 다니엘이 이용할 수 있는 증거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약간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의 질문을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 다니엘은 이런저런 이유로 너는 안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3의 다른 멤버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걸 했어. 그럼 이때 다니엘이 이거를 근거로 같이 이야기를 묶을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럼요. 그쵸. 왜 혹은- 나한테만 이렇게. 혹은 이제 이 입장에서는 모르겠고 너는 안 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법적으로 이것도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너는 얘는 모르겠고 일단 너는 안 돼 약간 이렇게를 하는 게 가능한가 법적으로? 그건 어도어 측 주장이죠. 네. 어. 그러니까 어도어의 마음이 그 A 멤버가 너무 좋아서 A 멤버가 이런 일을 해도 나는 A랑 계속 갈 거야. 그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될 거야라고 판단해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도어의 마음은 맞는데요. 다니엘이 이걸 알게 된다면 이거를 말했을 때 판사님이 그러네 같은 사유로 왜 다니엘한테만 해지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지에 이를 정도인가 해서 판사님의 마음을 좀 흔들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주장을 이제 그 다니엘 측에서 할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만 해지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판단은 이 A와 다니엘과의 그 계약 해지의 사유가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판사가 그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 해지 사유에 이르렀으면 방어 사유 그쵸. 중 방어 중에 하나인데 그 방어가 그런 식으로 방어를 했다고 해서 그럼 너랑도 해지가 안 돼. 이거에 완벽한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되진 않는다. 어떤 뭐 수많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 중에 하나 정도가 그렇죠. 되지. 네. 오케이. 하긴 뭐 고소를 하고 말고는 뭐 개인의 그거니까. 그렇죠. 어도의 네. 마음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뭐 가해자가 있어도 피해자가 한 명한테만 가해자, 그러니까 이건 형사라서 다른 문제지만 그렇죠, 그렇죠. 한 명의 가해자만 특정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뭐 것처럼. 얘는 나랑 술 먹고 예, 풀었으니까 예.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할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게 할 수 거니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얘 어도에서 판단을 구한 거는 다니엘과의 관계에서 판단만 구한 거기 때문에 참 법이란 건 쉽다가도 어렵고 상식적이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어도어가 일부러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사유가 있는데 일단 다니엘한테 먼저 걸다가 나중에 또 내 말 안 들어라고 혹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멤버 상대로 그때 또 소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일단 어도어의 입장에서 일단 다니엘부터 한번 시작한 걸 수도 있고 다니엘을 기준으로 다른 멤버들 잘 데리고 가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가장 핵심으로 우리에게 이탈을 어떤 주도했다고 보이는 멤버를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나머지의 어떤 결속을 다지기 위한 뭐 노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청구 금액 자체에서 보더라도 뭐 어디서 보면 뭐 1,000억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엔 위약벌 자체의 근거는 계약서상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431억 자체는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금액이죠. 그렇죠. 예상보다 많이 그렇죠. 줄었죠. 그러니까 예. 스스로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액을 해서 청구를 했다고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니엘 측에서 이건 해지 사유가 아니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하나는 오케이 해지는 맞는데 내가 감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라고 이제 주장 전략이 이제 두 가지가 됐을 때 두 번째 전략에서 오케이 해지는 내가 받아들이겠어. 근데 이제 이건 감액 사유야라는 부분에 대한 거에 선제적인 어떤 느낌으로 좀 감액을 시켜놓고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네. 좀 전무후무하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하는 게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후로 어떻게 또 나아갈지.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예전에 JYJ 사태가 한번 어떤 그런 법적인 이런 판도를 뒤집었듯이 약간 맞아요. 이것도 어떤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이게 좋은 쪽이 됐든 나쁜 쪽이 됐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어떤 그런 뭐 선례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건 안 돼. 어떤 이런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뭐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되진 않을까 맞아요. 향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러한 사유 정도는 신뢰관계 파탄이 된다라는 정확한 선례가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이거 그 뭐라 그러죠? 입장문이죠. 순서대로 보면은 일단 2인 버전이 제일 먼저 나왔죠. 혜린하고 혜인 이렇게 네, 둘이서 뭐 맞아요. 할까 뭐 우리는 근데 이 입장문은 어도어 쪽에서 내준 거거든요. 그들이 네. 낸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도어가 냈어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서 뭐 너를 거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냈어. 그랬더니 그날 근데 그날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실은 이거 딱 났었을 때 인스타고 어디고 이게 전부 다 막 다 퍼지기 시작한 거야. 야 돌아온대. 맞아. 근데 그럼 이제 나머지 3명은 했는데 몇 시간 안 돼서 나머지 3명 버전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급하게 올라옵니다. 이제 남극에 있는 멤버가 한 명 있어 소통이 어려웠다 이렇게 했는데 어도어 측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못 받았는데 저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발신자가 멤버들이죠. 주체가 여기서 나온 아니에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어도어 입장에서는 일단은 확인은 했다. 근데 우리랑은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뭐 혜인이 복귀 절차 중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갑자기 3명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 중이다. 근데 우리는 다만 진정성이 필요하다. 진정성 이제, 전 그 표현에 되게 알레르기 있는데 어려워요 진정성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뭔가 전략적인 선언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온 입장문인데 마지막 입장문이 제가 이거 확인을 못했었는데 민희진 전 대표 입장에서 입장문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맞아. 애들 갈라놓지 말라고. 애들이 얼마나 고민을 해서 한 건데 이거 지지한다. 다만 하이브가 멤버들을 두고 진정성 확인이라는 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나는 불편하다. 어떤 이런 내용에. 그래서 이건 저도 봤는데 좀 놀랐네요. 요거는 몰랐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나온 거는 민희진 전 대표에서 나온 것까지가 일단 입장문의 어떤 그런 마지막인가 싶기는 한데 일단 그렇다라고 재미나이가 그럽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도어가 낸 거는 이제 다니엘은 끝났다. 다니엘은 신뢰관계 파탄으로 맞아. 못 내려간다. 그렇지. 그게 이렇게. 이 그리고서 지금 소송을 걸었다. 그렇죠.
하겠다 하고 바로 딱 이렇게 냈더라고요. 근데 피고가 다니엘 한 명이 아니에요. 미니진이랑 같이 걸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족 일명 맞아. 뭐 이렇게 다니엘- 자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다니엘 가족, 미니진. 피고가 네. 세 명이라고 한 피고 것 세 같아요. 명이에요. 네, 다니엘 가족 일명이라고 딱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음. 정확히 뭐 엄마인지 아빠인지 뭐 삼촌인지 뭐 고조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모친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니엘이 미성년자도 아닌데. 그렇긴 하죠. 근데 실은 연예인들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정말. 예전에 이제 저희 지금에야 이제 토스로 막 돈도 보내고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것도 쓰고 하지 옛날에는 돈 붙이는 법을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연예인들도 많고 은퇴했는데. 이효리가 은행 가본 적 없다고 그- 옛날에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매니저가 해주니까. 예, 뭐 예전에 MC봉 씨도 요즘에 이제 라이브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얘기를 하는 게 뭐 하는 법을 몰랐다고 어디 가서 뭐 서류를 떼야 되는데 하는 법을 몰랐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라 아, 그러면 저는 왜 이 소송물 자체가 위약금이랑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두 개가 되어 있나 했는데 그러면 손해배상에 대한 거는 민희진하고 가족 1인에 대한 부분으로 청구를 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계약상에서 이제 그 다니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이제 위약금 부분이 될 텐데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를 이제 다니엘한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손해배상 자체는 피고가 그렇게 이 여럿이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다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를 한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도어가. 예. 이게 원래는 네. 뉴진스 대 어도어였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팬들 입장이 약간 그런 거죠. 막 이제 싸웠어. 그래서 막 얘 욕을 했어.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얘 편을 들어준 거야. 야 너 막 이랬다며. 너 이렇게 했는데 둘이 화해를 한 거야. 이제 이게 그렇다면서 약간 이렇게 되는 입장이라 아마 팬들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뉴진스 합니다. 팬덤이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대3 혹은 이제 4대1, 3대1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 그러니까. 힘이 떨어져 버려요. 맞아. 예,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송이 좀 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지금 보통 이제 시작했으니까 사실상 올해 안에는 이제 1심은 1월이니까 나오겠죠. 올해 안에 1심 나올 것 같아요. 언제쯤 대충 뭐 여름 뭐 연말. 예. 올해 가을, 연말? 가을. 아, 가을까지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려요? 예. 작년에도 그 정도 걸렸던 거. 왜냐하면 그랬나? 예.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나는 뉴진스로 활동하고 싶어라고 하면 가처분 신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해지한 거에 대해서 네. 충분히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것도 소송 맞아요. 전략 중에서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하려면 당연히 그쵸? 그렇게 해야 가처분은 되고 빠르게 잘 나오니까. 본인이 지금 진짜로 활동할 거면 그걸 바로 해야 되는 게 맞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고 아니고면은 어쨌든 나도 끝날 거면은 나도 끝날 건데 이제 뭐 감액 전략으로 손해배상 갈 액수를 거면 다툴 거면? 액수로 갈 거면 뭐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네네. 계속 거기 이게 빨라도 가을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원래 이렇게 길게 오래 걸리는 사안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보통 재판을 한 번 하면은요, 뭐 다음 달에 잡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 재판부 보면은 2달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재판 빨리 열려봤자 봄일 거고 지금 소재기했으면은 2월엔 보통 기일 안 열리거든요. 그럼 3, 4월에 했다가 조금 했다가 하면 금방 가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니엘이 되게 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전략을 지금 법무법인 선임은 한 것 같더라고요. 했어요. 하루를 한 것 같던데 거기랑 빠르게 전략 회의를 하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 행동을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뉴진스가 이제 5인조가 아니라 4인조가 되면은 네. 4인조 혹은 3인조? 3인조. 그렇죠. 한 명이서 어떤 그러네요. 상황이 되면 3인조까지도 갈 그럴 수 수도 있죠. 있는 거죠. 3까지도 갈 그러니까 핑클 아니면 SS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보고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네.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 물어보신 적이 있거든요. 다른 이제 음악 평론가 분께서 이제 홀수에 대한 퍼포먼스적으로 홀수, 홀수에 짝수? 대한 그래서 것과 좋다. 짝수에 대한 것과 이게 뭐 차이가 얼마만큼 심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신 적이 있는데 저도 궁금해요. 흥미롭다, 흥미로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그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댄스 퍼포먼스를 앞세워서 성공한 팀들 중에
4인 이하인 팀이 많지가 않아요. 엄청 옛날로 가지 않는 이상. 숫자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듀스 세대로 가거나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로 가지 않는 이상. 너무 내려갔다. 네. 우리 세대.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핑클이 우리가 춤으로 그렇게 뭐가 엄청 유명한 팀은 아니잖아요. 비주얼.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댄스 퍼포먼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데 이게 그 입장 컷이 있어요. 댄스 퍼포먼스 그래 춤으로 밀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5명 구성으로 가는 게 업계 약간 관례 같은 거죠. 근데 5명? 이 기준을 H.O.T가 이제 세운 걸로 되게 유명하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룹들이 대부분 5명 기준으로 가는 이유가 뭐 H.O.T, 빅뱅, 동방신기 이게 5명 기준으로 이제 가는 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은 5명이면 어떻게 세우든지 간에 1, 2, 3, 4, 5잖아요. 옆으로 뒤에 숨기지 않는 이상. 그러면 한 사람을 이렇게 봐도 주변 시야로 보이는 게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댄스 퍼포먼스가 약한 사람은 여기다 배치를 하면 그림이 안 나빠요. 제일 조금 약한 친구를 네, 조금 가려지거든요. 혹은 2인 3인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2명만 나와서 하다가 이쪽에서 또 3명이 나오고. 근데 그림을 생각해 봤을 때 2명이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2명이 나오면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2명 나오고 그 다음에 3명 나와주는 게 그림이 좀 더 좋고. 근데 이게 4명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4명이 아무리 어떻게 서도 어쨌든 1, 2, 3, 4잖아요. 근데 요즘 대형의 유행이 약간 어긋난 대형으로 많이 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센터에 서는데 뒤에 한 명을 가리는 게 아니라 뒤에 가리면 팬들이 욕하더라고요. 왜 자꾸 가리냐. 그러면서 치킨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 여기서 맞아.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면 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서요. 그래서 나도 보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센터가 얘기는 한데 어떻게 보이냐면 이 2명이 묶여 보이거든요. 맞아. 앞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보이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 양쪽 2명도 보여요. 그러면 댄스 구멍을 가릴 수가 없어요. 결국 양쪽 2명까지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구멍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두가 완벽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새로운 관점이다. 네, 이게 그러니까 시선이 아무래도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눈에 들어오는 게 3명 정도 수준이다 보니 근데 4명은 요즘에 뭉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안 가려져서 그것 때문에 퍼포먼스적으로 좀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해요. 댄스 퍼포먼스적으로는 확실히 4명이 되면 냈다 찢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약간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말씀하세요. 새로운 멤버를 영입할 수 나도 그 얘기 하자. 오호. 피프티처럼 네. 걔는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를 채운 거지만은 원래 4명이었다가 3명 사라지고 1명만 돌아와서 4명을 추가해서 5명으로 활동하거든요. 오히려 더 완벽해진 건데. 어디가? 피프티. 아 50-50. 네. 그러니까 지금 자, 어째 새로운 멤버 쫙 들었잖아요. 잠시만. 저 여기서 할 말이 있어요. 네네. 솔직하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피프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처럼의 어떤 그런 이슈가 되진 않아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내 거에 샤넬 쇼츠가 자꾸 떠서 뜬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새 멤버를 영입을 해서 잘된 케이스가 많지 않다. 한 팀이 뒤집은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누굴까요? 어디? 쿨. 미안합니다. 쿨로 갈거 왜? 뭐 룰라도 가시죠 왜? 룰라도. 체리나 들어와서 그렇지 대박 그렇지. 아니 났는데. 그거 말고 그래서 좀 근대로 오면. 근데는요. 어. 우리 고대 얘기했어. 아니야. 장난 그러니까 아니다. 근대로 좀 오면.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파워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냐면 텔미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가능해요. 원더걸스가 현아에서 유빈 씨로 바뀌었는데 그 정도. 바뀐 때에 나왔던 노래가 텔미였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멤버 교체가 있었던 걸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텔미 정도의 임팩트를 가진 곡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쇼츠도 없던 그 시절에 텔미가 그렇게 전국을 강타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맞아. 그러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음악적인 그 파워도 그렇고 기간도 맞아요. 사실상 굉장히 짧은 순간에 턴이 있었던 거에다가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뉴진스라는 너무 이 각인 박힌 멤버들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뉴 멤버가 당연히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인기를 얻을 수도 그 있긴 뉴진스가 한데 이게 외모 평가가 아니라 사실인데 뉴진스가 얼굴 합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잘 맞는다는 거죠. 5명을 세워놓으면 얼굴 합이라는 개념이 실은 저는 뉴진스에서 거의 왔다고 보거든요. 요즘엔 정말 보고 이렇게 조화로울 그런 수가 합의 있나? 개념이 있구나. 예, 예. 근데 왜냐면 그거를 데뷔시키기 전에 그걸 엄청 한대요. 세워보고 진짜? 찍어보고 안 나오면 바꾸고 그런 게 있구나. 고양이상, 강아지상 붙어서 아무래도, 냉미녀, 아무래도. 운미녀 섞어놓고. 예, 네. 이거를 섞어야 되니까. 근데 그 얼굴 합이 또 기가 막힌 게 어디냐? 요즘에 올데프
라는 팀이 남녀가 섞인 혼성 팀인데 거기가 또 얼굴 합이 기가 거기가 막혀요. 지금 그 유명한 그 재벌 신세계 네. 올드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뉴진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지평을 열었다라고 보는데 그 얼굴 합의 정수를 보여준 게 뉴진스기는 해서 맞아요.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네. 네, 그 완벽해요. 다섯 다 명이. 네. 다르면서도 맞아. 맞아요. 그 조화로움이. 맞아. 그리고 이제 조금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저랑 관련 없지만 사실인 부분이 다니엘이 보컬을 주로 많이 맡았거든요. 아, 보컬 잘해. 네, 아무래도 한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었구나. 약간 같이. 어. 네. 다니엘은 그 뭐더라 인어공주인가 그거 맞아, 맞아, OST를 맞아. 따로 맡을 정도로 디즈니 그 네. 인어공주 망한 거. 네. 영화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잘했어. 다니엘은 떴어. 다니엘은 그렇게 떴고. 노래를 잘했어?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컬 멤버로서 근데 이제 이게 보컬이 빠지게 되면 노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곡들의 퀄리티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맞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 다른 보컬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한 명이 빠지니까 다른 걸로 채우면 또 맥이 빠지고 그러니까 곡 구성이 아쉬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이게 나가든 말든 그걸 떠나서 일단 한 명이 나갔다라는 가정을 세우면 그렇다라는 거. 약간 이런 거. 맞아요.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두워면은 저는 뉴진스를 활동을 시키겠지만 그렇게 성공하는 걸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어도월 뭐라 하는 게 그냥 이미 한 번 배신을 했다. 어도월 입장을 이렇게 생각하겠죠. 뉴진스 활동을 시키겠지만 예전처럼 대박 나기를 그렇게 바랄까 싶으면서도 실제로 대박이 날지 여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약간, 슬프다. 약간 그런 거겠죠.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끝까지 좋으면 재계약 가능성도 많고 그럼요. 우리는 한 식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요새 텐데 재계약 많이들 하잖아. 어도어 아이돌들이.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한 동행이 될 순 있겠죠. 물론 뭐 안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글쎄 어도의 막강한 경제력 그렇죠? 앞세워서 굉장히 또 좋은 곡을 뽑아낼 수 있죠. 있겠죠. 그렇게 좋은 생각합니다. 곡을 그리고 다른 아이돌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네. 내부에서 키운 어떤 다른 팀대로 후속타를 준비를 그렇죠. 하는 게 네.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팬들 입장도 아니고 뉴진스 입장도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맞기는 하겠죠. 그냥 순서상. 객관적으로만 봐도. 네, 순서상. 객관적으로만 아무래도 봐도. 문제가 한번 있었던 네. 경우니까.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네네. 아, 왜냐면 참. 한번 이렇게 믿음이 된 상황에서는 다시 밀어주다가도 혹시 또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혼자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1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지금 뭐 기사에서 뭐 뉴진스의 다니엘 퇴출설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전속계약 해지는 쌍방이 합의하거나 혹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퇴출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소송 봐야죠. 네, 현재 다니엘과 어도어 간의 이제 분쟁이 이 계약관계 유효성 그리고 손해배상의 액수의 문제를 다투는 민사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1부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2부에서 박나래 매니저 사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나요.